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햇살이 가득한 오후, 김태윤 교장은 창문을 통해 교정을 바라보며 은퇴를 2달 앞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교직 생활, 그 시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봤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죠. 김태윤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딸 지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원래 회의 자료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에 김태윤은 사진에서 시선을 떼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하교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혼자 걸어가는 한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나은, 1학년 3반 학생이었죠. 늘 조용하고 외톨이처럼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네, 자료 좀 주세요. 오늘 회의는 몇 시부터였습니까? 김태윤은 교감에게 물으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은에게 향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아이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죠. 다음 날 아침, 김태윤이 평소처럼 일찍 학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낯선 남자들이 한 여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태윤은 차에서 내려 빠르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학생은 바로 유나은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학생에게 무슨 용무가 있으신지요? 김태윤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이거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이 아이 엄마가 돈을 빌리고 안 갚아서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합의서에 보증인으로 딸내미도 서명했거든요. 사채업자로 보이는 남자가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장 이 아이에게서 떨어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김태윤의 단호한 목소리에 남자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곧 다시 올 테니 각오하세요. 이 아이 엄마가 진 빚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김태윤은 떨고 있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며 교내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교장실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괜찮니? 내 어머니가 빚을 지셨다는 건 알고 있었니?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와 혼란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최근에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제가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김태윤은 하은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구나. 하지만 그 전에 내 어머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차 잔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집을 비우셨어요. 할머니가 절 키우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엔 일주일에 1번 정도 들르셨는데 보름 전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김태윤은 하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죠. 너의 본명이 뭐니? 학교 기록에는 유나은으로 되어 있던데. 하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제 원래 이름은 김지연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머니가 바꾸셨죠. 하은이라는 이름이 더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김지연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이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딸에 대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렇구나. 내 어머니 이름은 뭐니? 김미라예요. 김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딸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어요. 잠시만 기다려주렴. 내가 상담 선생님을 불러올게. 김태윤은 하은을 상담실에 맡기고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학적부를 꺼내 하은의 정보를 확인했어요. 출생지가 자신이 젊은 시절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상담실로 돌아온 김태윤은 하은이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문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은의 옆모습은 어딘가 미라를 닮아 있었어요. 그 눈매와 입술 모양, 무언가를 생각할 때 살짝 찡그리는 모습까지. 어릴 적 기억나는 것이 있니?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라든지. 상담 선생님의 질문이 들렸습니다. 하은의 대답이 김태윤의 귀에 들어왔어요. 엄마는 자장가를 자주 불러주셨어요. 산 너머 저쪽에 작은 집 하나. 이런 노래요. 김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노래는 자신이 미라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공식적인 노래가 아닌 그가 직접 지어 불러주던 것이었죠. 상담이 끝나고 하은이 나오자 김태윤은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는 해두었단다. 당분간은 학교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기숙사에 빈 방이 있거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김태윤은 하은이 기숙사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만약 하은이 정말 자신의 외손녀라면 이번에는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윤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미라가 18살 때 찍은 사진과 하은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전 미라가 쓴 편지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였죠.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닌 제가 선택한 삶을 살 거예요. 언젠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태윤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29회 전의 추억이 밀려왔어요. 그때 그가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지금 이 아픔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윤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한 결과 하은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학교 기숙사로 향하는 길에 김태윤은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슴속 직감은 하은이 자신의 외손녀일 거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은은 기숙사 식당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은아,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김태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하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교장 선생님. 두 사람은 학교 뒤뜰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이었죠. 어머니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니?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이다.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가끔 술에 취하셨을 때만 과거에 대해 말씀하셨죠. 할아버지가 엄격하셨다는 이야기, 집을 나온 후 힘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저를 낳고 후회했다는 말도 종종 하셨습니다. 김태윤의 심장이 아팠습니다. 미라가 그토록 힘든 삶을 살았다니, 그리고 그 고통을 하은에게까지 물려주었다니, 자신의 완고함이 빚은 결과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혹시 들은 적 있니? 하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화를 내셨죠. 김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겼지만 동시에 확신도 커져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은아, 혹시 내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불편하지 않니? 하은은 잠시 김태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교장 선생님이 제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이상하게도 편하네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지만 어쩌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네요. 김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감정을 숨겼어요. 그런데 왜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단순히 학생이라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예리한 아이였습니다. 김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일부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나 오래전에 딸을 잃었단다. 정확히는 딸이 집을 나갔지.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미라였단다.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혹시 김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내 어머니가 내 딸 미라일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렇다면 너는 교장 선생님의 외손녀라는 거군요. 하은이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하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신뢰와 의심,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확실히 알고 싶어요. 하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김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된단다. 괜찮다면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의문을 품고 살았거든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김태윤에게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하은은 학교 생활을 이어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김태윤은 교장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미라가 18살 때의 일이었죠. 대학 진학을 앞두고 둘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어요. 김태윤은 미라가 의대에 진학하길 바랐지만 미라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완고했던 자신은 딸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미라는 집을 나갔어요.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교장 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교무과장의 목소리에 김태윤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김태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였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하은은 그의 외손녀였습니다. 하은이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김태윤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하은이 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태윤의 표정을 보고 그녀도 결과가 나왔음을 직감했어요. 앉으렴. 김태윤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과가 나왔구나. 마침내 김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내 외손녀였단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지 혼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정말 교장 선생님의 딸이었던 거네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미라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 딸이었어. 너무 완고했던 내 탓에 그 아이는 집을 나갔지.
하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는 늘 술에 취하면 그 사람에 대해 원망했어요. 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이제 보니 그게 교장 선생님이었던 거군요. 김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에 가까이 쌓인 후회가 그를 짓눌렀어요. 하은아, 미안하구나. 내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더라면 내 어머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너도 그런 외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은은 고개를 들어 김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겼다는 게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김태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시간이 필요하단다. 서두르지 말자.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었으면 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단다.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어?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약간 경직되었던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김태윤에게는 작은 희망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어머니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사채업자들도 계속 저를 찾을 텐데.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사채업자들은 내가 처리하마. 그리고 내 어머니도 어떻게든 찾아볼게. 우리 가족은 이제 다시 만나야 할 때가 됐으니까. 이튿날 학교에는 하은과 김태윤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외손녀가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였어요. 하은은 갑자기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평소 존재감 없이 지내던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으니까요. 하은아, 괜찮니? 하은의 담임 박소영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물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들 갑자기 저한테 관심을 보여서 어색할 뿐이에요. 박소영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무슨 일이든 나한테 말해도 된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해. 그리고 김태윤 교장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 너무 엄격해 보이지만 학생들을 누구보다 생각하시는 분이지. 하은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직은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한편 김태윤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미라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었죠. 김미라 씨는 현재 도박빚과 관련된 수배가 내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빚이 있는 상태고 현재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위치 추적이 어렵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김태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미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이 갔죠. 그가 모르는 사이 딸은 빚더미에 올라 도망자가 되었고 그 고통이 하은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은요? 그들이 계속 하은이를 괴롭힌다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협박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나름의 법적 권리가 있으니 빚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김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인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 김태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미라는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교장실로 돌아온 김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하은이 친구들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달리 두 명의 여학생이 하은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에 김태윤도 미소 지었어요. 적어도 하은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장실 문이 열렸고 하은이 들어왔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무슨 일이니?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생각해 봤는데 교장 선생님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요. 김태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드디어 하은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앉으렴. 무엇이든 물어봐도 좋단다. 교장실의 창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태윤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하은에게 건넸어요. 이게 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진이란다. 이 아이가 15살 때였지.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던 날이야. 하은은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어린 미라의 모습이 자신과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웃을 때 나오는 보조개, 눈매의 모양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쳤다고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잠깐 배웠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셨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김태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라는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단다. 하지만 내가 그 재능을 인정해주지 않았어. 안정적인 직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지. 하은은 사진 속 미라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행복했을까요? 하은이 알던 미라는 항상 짜증을 내거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간 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찰에서 들은 바로는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일하며 지냈다고 해. 그러다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내 아버지겠지. 그 후에는 기록이 거의 없단다. 도박 빚이 시작된 건 약 5년 전부터라고 하더구나.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낳고 후회했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취해서 우실 때면 너만 없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셨죠. 김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빚은 비극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은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절대로. 내 어머니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다. 단지 자신의 삶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김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은아,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단다. 내가 원한다면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법적으로 내가 내 보호자가 될 수 있어. 미라를 찾는 것도 계속할 거고. 하은은 놀라서 김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봐도 좋아. 서두를 필요 없단다. 김태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생 안정된 가정을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죠. 교장 선생님. 아니, 할아버지. 하은이 처음으로 김태윤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살고 싶어요. 김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하은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죠. 고맙다, 하은아. 정말 고마워.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김태윤과 하은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김태윤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시골집이었어요. 아담한 마당이 있고 창문으로는 멀리 산과 들이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은퇴 후 살려고 준비해둔 집이란다.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김태윤이 하은에게 말했어요. 하은은 집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감 있는 가구들, 책으로 가득 찬 서재, 오래된 피아노까지.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좀 멀긴 하지만. 김태윤은 웃으며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매일 데려다 줄 테니. 교장의 특권이라고나 할까? 둘은 함께 웃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고 김태윤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죠.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태윤은 하은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절차를 밟았고 사채업자들의 빚도 모두 청산했어요. 미라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에 수배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학교에서는 하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성적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특히 음악 시간에 보이는 재능은 선생님들의 눈길을 끌었죠. 하은이가 피아노를 정말 잘 치네요.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선생님이 김태윤에게 말했습니다. 김태윤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미라의 음악적 재능이 하은에게도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재능을 꺾지 않고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랐죠. 하은아, 혹시 피아노를 배우고 싶니? 어느 날 저녁 김태윤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배워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어머니처럼 너도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 같구나. 이번에는 내가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단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김태윤을 꼭 안았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포옹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태윤은 하은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미라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들려주었어요. 하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술에 취해 화내는 모습이 아닌 피아노 앞에서 행복하게 웃던 소녀의 모습을요. 할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김태윤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으로 함께 살 거야. 미라가, 내 어머니가 어떤 상태이든 우리는 그 아이를 도울 거란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야 하니까.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처럼 음악을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 이제 하은은 꿈꿀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은퇴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윤은 40해가 넘는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앞두고 감회에 젖었어요. 학교 강당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모였습니다. 하은도 앞자리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우리는 김태윤 교장 선생님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42년간 교직에 몸담으시며 우리 학교를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감 선생님의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여러 선생님들의 축하 인사와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하은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몇 달 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하은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최근에 배운 피아노 곡이고 다른 하나는 제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하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기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미라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곡이라고 김태윤이 알려준 곡이었죠. 하은의 연주는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어요. 연주가 끝나고 하은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김태윤 교장 선생님, 그리고 저의 소중한 할아버지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이 그저 엄격한 교장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버려졌다고 믿었던 인연이 학교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제게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제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기로 했어요. 저처럼 외롭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잊지 못할 이름 김태윤. 저는 그 이름 덕분에 다시 가족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 포옹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태윤과 하은은 학교 뒤뜰 벤치에 앉았습니다. 처음 진실을 나누었던 그 장소였죠.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김태윤은 미소 지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나는 은퇴했고 너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내 어머니도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그렇게 믿는단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음과 희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때 김태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디에서요? 네. 당장 가겠습니다. 하은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김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미라를 찾았단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새로운 장을 향해 가족은 함께 걸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사람은 잊어도 피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우리가 마주할 자리에 찾아오는 법이죠. 화창한 봄날 학교 정문을 나서는 김태윤과 하은의 뒷모습이 석양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인연이 다시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감동적인 여정이요.